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이마을 라디오 초대 진행을 맡은 약간 주진양이라고 합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라고 하네요. 부산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도 이어진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이면에서는 아직 큰 피해가 없는데요. 부디 더 이상의 피해 없이 하루빨리 장마가 수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드디어 지난해부터 이야기해온 동이마을 라디오의 첫 녹음 날이기 때문입니다. 동이마을 라디오는 동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진행자와 초대 손님이 되어 마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이곳 힐링센터와 지난 5년간 피와 땀으로 일궈온 동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오늘 이야기 이끌어가 주실 초대 손님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소개를 할까요? 네, 본인 소개를 하시죠. 네. 저는 힐링센터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낙종입니다. 네, 김낙종 추진위원장님 오셨고요. 네, 저는 동면 농촌 중심지 추진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김연웅입니다. 네, 동이면 이장협의 회장님을 겸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간사를 맡고 있는 박효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이 오셨죠? 많이 들어오셨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동이면을 사랑하고 세상을 실하게 만들고 싶은 전 동이면장 박정옥입니다. 여기서 박수가요. 네, 누구는 박수 쳐주고. 그러게 타이밍이 좀 애매한데요. 네, 그리고 계속 한번 이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사무장을 맡고 있는 박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죠. 네. 목소리가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지역역량 강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거름의 김영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네요. 평상시답지 않게.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죠?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도 오늘 새벽에 5시쯤에 천둥번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서 그들이 잠들지를 못했는데, 다들 특별한 비 피해는 없으셨나요? 오늘 어떠셨어요? 엄청 많이 왔는데. 오전에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텔레비전이? 집에? 네, 그 오후부터 나와요. 전기가 나간 건가요? 전기는 들어오는데 네. 화면이 안 나왔었어요. 호호. 그게 비 피해 때문에 그런 건가? 화면이 안 나온 게? 유선 방송인데 아마 유선에 뭐가 문제가 생겼었나 봐요. 비 많이 오면. 다른 분들은 이렇게 비 피해 보신 분? 장마가 전번에도 한번 지나갔지만 전번에 엇비슷하게 네. 강물이 범람을 했어요. 네네. 범람했는데 우리 금화밀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먼저번보다 요번에 좀 방어를 잘해가지고 마을 쪽에 물 들어오는 건 조금 덜 들어왔어요. 그 피해를 좀 조금 덜 봤죠. 정말 다행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게을러서 저희만 밥둑이 무너졌나 봐요. 속산리 쪽으로 안터마을 쪽은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이게 크작은 사실은 뚝이 좀 유실이 많이 됐고요. 실제로 이렇게 흙더미들이 군데군데 이제 도로에 이렇게 내려온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오는데도 보니까 여러 군데가 그렇게 네. 도로에도 흙작은 것들이 떨어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바로 옆에 이제 저희 이웃 동네라고 할 수 있는 대전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1층이 거의 물에 잠기다시피 한 정도로 큰 피해가 있기도 하고 하던데 다행히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그래도 큰 인명 피해라든지 사고는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어쨌든 빨리 좀 이게 장마가 잘 해소가 돼서 즐거운 마음으로 동이마을 라디오를 다음에 또 녹음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지난 이틀 전에 시험 녹음을 좀 해봤는데요.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사무장님 그리고 이제 간사님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두 번째 하니까 좀 수월하죠? 근데 조금 편안해지네요. 사무장님 어떠세요? 아유, 그래도 방송인데 긴장되지요. 긴장을 하시는구나. 달달 떨지요 촌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처음 저는 잘해 해보는 거라 지금 뭐가 뭔지 모르니까 떨지도 네. 잡지도 그냥 무덤덤하게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뭐가 뭔지 좀 잘 모르겠어. 잘 진행됐는지 모르겠어. 잘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매주 한 분씩 이렇게 사전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초대 손님 한 분씩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그 오늘 주제가 동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제 5년 동안 사업을 이제 이끌어왔는데 그 참 5년 세월을 이야기로 풀어내려면 얼마나 사실 할 이야기들이 많겠어요. 이제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될지 참 궁금하긴 한데 먼저 그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할게요. 원래는 저희가 동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위원장님이 아니셨죠? 예. 예. 그때는 어떻게 위원장을 뭐 맡아달라고 이렇게 막 그 바리바리 싸들고 누가 찾아갔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내려오던데.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찾아온 건 아니고 그날도 지금같이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아예 전에 지금 저 간사를 맡고 있는 추진위원장 네, 박효서 간사님. 박혜서 간사님하고 바로 전 위원장님이신 이천순 씨. 이천순 위원장님하고 여기 옆에 계신 지금 김연영 위원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간곡히 저를 꼭 그냥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절대로 못 하겠다고 발뺌을 했는데 그 이천순 전 위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정년퇴직을 하면 자기가 위원장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해달라고. 아, 그때까지만? 그래서 하셨구나. 승낙하는 자리에서 네. 우리 박혜서 간사님한테 그랬어요. 박혜서 간사님이 간사를 안 맡아주면 전 절대로 안 하겠다고. 조건 부수라고 네, 하신 조건 거네요. 부수라고 해가지고 네. 박혜서 간사님이 그럼 끝까지 간사를 네. 해보겠다고. 그래서 수락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그럼 붙었던 거네요. 박효서 간사님이 끝까지 같이 네. 이렇게 간사를 맡아주는 거 하나랑 이천순 전 위원장님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고 나면은 그걸 맡아주는 걸로. 네. 한 분은 약속을 지켜서 지금도 간사를 맡고 계시는데 그럼 이천순 전 위원장님은 어디 가셨죠?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네, 제가 좀 뒷담화 좀 하겠습니다. 아, 좋죠. 뒷담화 네. 시작됐습니다. 정년한 지가 지금 한 4년이 됐는데 추진위 위원장은 고사하고 여기 한 2번 정도 오셨다 가셨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도서관 책을 드린다고 그러니까 네. 그 책을 동문들이 또 이제 모금을 해서 네. 또 책을 사준다고 그런 것들은 뒤에서 지금 잘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뒤에서 혼담을 해야 되는데 좀 네. 여러 사람이 들을 것 같아서 혼담은 못 하겠고요. 아, 그래요? 좋은 일만 살짝 맛배기로 말씀드립니다. 살짝 기대했다가 좀 아쉽네요. 네. 네, 지금 중- 손님이 또 네. 오셨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게 참 생방송이라는 게요. 네, 잠깐, 네. 요거 나중에 시간 체크했다가 편집을 좀 하게, 일단 뮤트를 좀 걸어주세요. 의자 같은 것도 마련해야 되니까. 아니. 네.
네, 아우, 저희 방송을 듣고 있는 전국엔 200만 청취자예요, 여러분. 네,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게스트 신청을 너무 분들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이렇게 거르고 걸러가지고, 이렇게 딱 오늘의 초대 손님을 구성했는데, 그래서 동의면 분들이 꼭 한 분은 꼭 참여하셔야 된다고 해서, 또 뒤늦게, 또, 이게 설국열차에게 마지막 꼬리칸을 타듯이 절박한 마음으로 한 분 오셨습니다. 박용길 동의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옥천군 주민자치협의회 국위연맹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박용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막 집에 들어가다가 힐링센터에 불이 켜 있어서. 아, 네. 네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아니, 이 시간에 왜 힐링센터에 불이 켜 있을까? 네. 그래 들어와서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는가? 막바지 작업을 이제 오픈 작업을 하고 계시는가 해서 필요하면 내 치킨이나 사드리려고 들어왔다가 보니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서 정말로 저도 깜짝 놀랐고, 사실은 저는 정말 지금 이 방송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로 반가운 분들이 여기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고, 특히 우리 박정옥 전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네. 네. 뭔가 저희가 그런 거 의도하진 않았는데요. 동의면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장협의 회장님, 그다음 주민자치위원장님, 중심지 사업 추진위원장님, 예, 동의면의 핵심 3인방이 다 이 자리에 모신 걸 보면 역시 이 동의마을 방송의 미래가 참으로 밝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큰 기대감을 안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전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많은 힘을 쏟아주고 계시다고 간사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그럼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현재 김현용 위원장님이시라는 거잖아요, 회장님. 그때 왜 가셨어요? 그때 우리 추진위원장을 그래도 이제 몇 분이 네. 임명해가지고 김낙종 씨가 제일 그래도 좀 괜찮지 않고 잘 추진할 수 있는 분이 아니냐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네.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천순 전 위원장님, 네. 우리 박효소 강단일 저하고 같이 찾아가겠는데 절대로 못한다고 두 다리 쭉쭉 뻗대 나중에는 절대로 한다고 하면서 승낙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6개월 고생하고 그러진 않고 바로 또 하신다고 또. 그 자리에서 절대로 한다고 승낙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위원장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찾아오신 분들을 또 믿고 그 자리를 수락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위원장님, 막 눈이 싹 떨리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능력도 없고 모든 걸 모르는데 꼭 맡아달라고 또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또 뛸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승낙을 했습니다. 네, 그런 또 이야기가 있었군요. 근데 그게 벌써 이제 4년, 5년 전 이야기고요. 그렇죠. 네. 순식간에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딱 앉아서 녹음을 하고 있는 힐링센터라는 공간이 만들어졌는데요. 중간에 모르긴 몰라도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테고, 듣기 싫은 소리도 하는 분들도 있었을 테고, 또 때로는 그 와중에는 보람과 자부심 같은 것도 느끼셨을 텐데요. 간사님은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참여를 하셨던 거잖아요. 위원장님은 이제 초기에 약간 이제 텀이 있었던 거고, 지금 이제 저희가 힐링센터라는 공간을 보고 있고, 제가 마을신문도 만들었었고, 이제 더 나가서 라디오까지 만들고 있는데요. 처음에 중심지 사업이 계획했던 거랑 5년, 6년 전이랑 실제 지금 결과가 만들어진 거랑 사업이 100% 그대로 딱 다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바뀌거나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 사업비가 중구난방으로 마을마다 다 찢어져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래도 이걸 좀 우리가 논의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를 더 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들이 나눠져서 정말로 좀 시간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행하면서도 계속 논의가 잘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또 이제 공간 하나하나를 만들 때도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고
통해서 또 그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또 설계 사무실을 반드시 따라가게 했던 게 상당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예, 설계하시는 분들은 좀 귀찮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간곡히 부탁하고 그래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네. 또 선진지 견학을 가서 또 이제 그 우리 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이야기 또 엄마들의 이야기 선생님들의 이야기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그걸 설계에 담아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주셔서 네. 이렇게 예쁜 공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다른 지역들을 보면은 이제 사업비가 이 권역 사업이라든지 중심지 사업비가 뭐 쓰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 쓰고 별거 없다고 하지만 또 그냥 총명만 놓고 보면 뭐 억소리가 나는 돈이잖아요. 50억이 넘는 돈이고 그래서 다른 지역들 그 많은 경우에 이제 뭐 이쪽 마을에 요거 조금 하나 저쪽 마을에 조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동의면에서는 그런 방식보다는 뭔가 다 모아서 좀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이렇게 마음이 모아졌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우리 사무장님한테 뭘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디 가셨어, 사무장님? 지금 이렇게 그 간사님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그 시간들이 지나서 지금 이제 이 힐링센터라는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앞으로 이제 주민분들도 오시고 또 이제 주민자치를 배우시는 공부하시는 전국에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요. 이 힐링센터가 어떤 공간들로 좀 이루어져 있는지 다녀보니까 안팎으로 굉장히 또 아기자기하게 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시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이곳이 어린이 도서관이에요. 어린이 책을 이쪽에다 꽂고 어린이 자료실을 쓰려고 하고 있고 아이들 돌봄이나 또 엄마들과 아이들이 와서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북카페 해서 어른들 자료실 해서 어른들 책을 마을 이제 동이면에 주민들 어른들 누구나 또 책을 보시고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사랑방이 되어 있습니다. 넓게 해놓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방 따로 해놨는데요. 사이 좋으시면 가운데 이제 그 자바라를 확 밀고 함께 어울려서 노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 헬스 기구가 새 걸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필요하신 거는 웬만한 운동기구 다 있어서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강당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교육할 수 있고 워크숍 또 이제 작은 영화관이어서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도록 대형 스크린과 시스템 자동 의자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이제 이게 저희 건물이 단층 슬라브인데요. 옥상 전체에 아이들이나 이제 청소년들이 탈 수 있는 인라인과 롤러스케이트장을 안전장치와 그다음에 음악을 틀을 수 있는 야외 스피커도 갖춰져 있어서 신나게 실컷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 바로 옆에 이제 그 온실이 준비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역량 강화를 했던 뭐 국화 분재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곤충 사육 시설로 쓰려고 저희 면에 곤충을 이제 키우시는 젊은 귀농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관리해 주시고 함께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정면 앞에는 모래 놀이터와 아이들 물놀이장이 있고 야외 무대도 겸비되어 있습니다. 뭐가 되게 많네요. 많아서 헷갈리네요. 네, 안팎으로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언제 그걸 다 준비를 해오셨는지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랫동안 인사만 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인사만 하고 이제 그 하지 않으신 우리 김영준 거름 차장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차장님은 언제부터 요 중심지 사업, 동해면 사업에 결합을 하신 건가요? 저는 목이 메이는데. 그런가요? 울지 마. 울지 마. 제가 2017년에 사실은 처음 네. 저희가 이쪽 동의에 처음 일을 제가 여기 거름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일을 시작을 하다가 네. 이제 중간에 조금 부서 이동이 있어서 네. 그리고 저희 19년도에 열성적으로 다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잠깐 외도를 했다가 네. 2019년도에 다시 돌아왔다. 네. 그럼 초기에 주민들이 이제 사업 계획 잡고 기본 계획하고 이러실 때도 같이 그러면은 처음에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처음엔 제안을 네. 드리는 과정들을 저희가 처음에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위원장님이나 우리 간사님들 그리고 주민 네, 의견을 네. 들어서 저희가 제안을 처음에 네.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제안을 했는데 제안을 하는 과정에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도 사업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걸음 직원분들 보면은 약간 그 다른 지역들하고 좀 다른 게 그 되게 자주 불려 다니시더라고요. 자주 오시고 그래서 이게 딱 그냥 주민 그 컨설팅 회사 직원 이렇게 딱 분명한 구분이 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 절반 정도 이제 동이 주민처럼 이렇게 되게 자주 봐. 청주에 사시는데 되게 자주 봐요. 그게 아마 또 직장인으로서는 고충이기도 했을 텐데, 저랑도 이제 자주 보면서, 사실, 네, 자세한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네, 눈물과 해안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도 하시면서 또 동시에 문득문득, 애기도 이제 아직 어린데, 동의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행복부부밴드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동네 어른들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챙겨주시는 모습, 작은 학교 어떤 그런 것들 보면서 기회만 되면은 옥천에 와서 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실 정도로 옥천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단순히 사업으로만 참여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네, 또 울컥? 울컥합니다. 제가 진짜 저는 요 옆 동네 보은이 고향인데. 아, 그래요? 네, 제 2의 고향인 곳이 옥천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나중에 네. 은퇴를 하고 귀농을 하게 된다면, 네. 귀촌을 하게 된다면, 네. 저는 옥천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늙어서 오면 우리도 안 반가워합니다. 젊을 때 오셔야 반가워하죠. 자, 시작했습니다. 두 분의 조금씩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박보영 사무장님께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또 여기 영상 촬영 팀이 왔었는데, 동의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그날 처음으로 이 알록달록하게 꾸며진 행복동의 작은 도서관을 초대를 받은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한 6, 7명 정도가 왔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원장님, 간사님, 참여하신 추진위원님들 또 뒤에서 또 도와주신 주민분들이 참 잘 하셨구나, 역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뿌듯했고요. 앞으로 이 공간들은 더 많은 이야기와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추억들이 이제 쌓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차곡차곡 이야기를 해 나가보고, 오늘은 과거의 이야기를 그래도 계속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의도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없고요. 사업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난 5년의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하나하나 다 손에 묻고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그걸 곁에서 지켜보거나 혹은 좀 먼 발치에서 보신 분들은 동인 중심 사업이 그래서 뭐 했는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 해왔는지 이야기를 조금씩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중심지 사업으로 힐링센터 건물만 하나 딱 지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쵸. 대표적으로 동의 마당극단 같은 면 단위에서 사실 시도하기 힘든, 문화 역량 강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동의 마당극단도 했었고, 이게 또 굉장히 지역 안팎으로 크게 호응을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우리 또 박보영 사무장님께서 놀부 부인이셨던가요? 예. 그쵸. 놀부 부인을 맡으셔가지고, 마지막 날 제 기억이 맞다면, 뒷풀이 하는 날, 다음엔 흥부 부인 시켜주세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예. 너무 순진하고 참한 사람이 놀부처 하느라고 퇴근했습니다. 원래 찬성과 반대로 네. 하느라? 네. 그러셨구나. 제가 아는 거랑 조금, 네. 동의 마당극단은 특히 또 이제 어른들뿐만 했던 게 아니라 동조 아이들이 같이 해가지고 그게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청주에서도 저희가 한번 무대 2번 올라갔었죠? 네, 3번 갔죠. 청주에서만 3번인가요? 교육 컨퍼런스까지 해서. 세 번. 야, 그러면 참 이게 보통 경험이 아닌데요.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어갈 수 있나요, 위원장님?
예. 제 생각으로는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힐링센터 안에 또 멋들어진 강연 그 강당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저희가 마을 신문을 3년 동안 만들었었는데요. 마을 신문 이렇게 주민 기자분들을 발굴을 해서 마을 신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또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난 시간들이 다 이렇게 딱 신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으면서 지역의 역사가 또 한 페이지로 좀 정리가 되고, 우리 또 박효서 간사님께서 마지막에 탁 기사도 한 페이지 써주시고 육성으로 딱 취재를 하신 또 자료가 남아서 이게 또 20년 뒤에는 또 그죠? 박물관 같은 데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을 신문을 만든 그런 시간도 있었고, 지금 저희가 그 녹음을 하고 있는 행복동의 작은 도서관, 이 도서관은 공간도 만드는 데 의미가 있었지만 전 깜짝 놀랐던 게 이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분들, 특히 이제 어머니들, 동의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그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12번이나 그죠? 저녁 늦게 동의면 다목적회관에 모여서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 모아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위원장님이 그 비싼 포도를 들고 와가지고 그죠? 알렉산드리아인가 그게? 샤인머스켓인가? 알렉산드리아. 그런가 보요. 죄송해요. 샤인머스켓. 아무튼 비싸고 맛있는 포도였어. 그런 것도 사다 주시고, 그 위원장님이 거의 모든 교육과 거의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난 그래서 처음에 출석 수당이라도 주는 줄 알았어요. 하도 열심히 오시길래. 근데 그것도 아닌데 참여하신 분들 계속 다 힘내시라고 독려하시고 격려해 주시느라 그런 또 모습 보면서 이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김현영 협의회장님께서도 추진위원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추진위원이었어요. 추진위원으로서는 어떻게 지난 5년 시간 어떻게 보세요? 좀 이렇게 기대했던 대로 잘 됐는지. 추진위원으로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함께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추진위원님들이 몇 분만 거의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힘쓰고 열심히 해주고, 그 외 분들은 조금 좀 협조가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이게 다 같이 추진위원이라고 하면은 다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중심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비협조적으로 나온 분도 몇 분 있었고, 또 바빠가지고 참석이 안 된 분들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위원장님은 거기에 분하지 않고 계속 그냥 우리 중심지를 밀고 나가면서 우리 간사님과 같이 협조가 돼가지고 오늘날 잘 이렇게 이루어진 거로 해서 지금 이 방송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쉽지 않았군요. 이게 꽃길만 걸어온 건 아닌가 봐요, 위원장님이.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남 앞에서 싫은 소리를 한다던가 뭐 욕정을 내신다 그런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들 위원장님 말씀 잘 따르시나 마음을 모아주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속사정이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건가 봐요. 이제 개중에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협조체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 손 치더라도 또 협조체제가 잘 안 돼가지고 뒤에서 그냥 잘 해보시오 나는 모르겠수다 하면서 그냥 먼 산발부터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보면 참 속상해요. 제가 옆에 같이 추진위원으로 봤을 적에 많이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위원장님이 거기에 내세가 나고 거기에 절대 군하지 않고 그냥 우리 중심지를 무덤 이끌어 나가는 이끌어가는 아주 그 정신이 저희들이 좀 받을만해요. 배울만하고. 4년 전에 이장님이 그 전 위원장님과 찾아가셨던 보람이 있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으셨네요.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죠. 그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를 또 해주셨으니까 또 누구보다도 그 과정을 몸소 겪으신 게 또 우리 간사님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위원장님은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뭐니 쉬는 소리도 듣지만 또 앞에서 마이크 잡을 기회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빛날 수 있는 순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간사 역할은 꾸준히 일을 해야 되는 행동대장이면서 오해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간사님 이 사업 해보시면서 뭐 힘들었던 거, 서운한 거 있었던
있으셨겠죠? 아직 이게 중국이 안 돼서 네. 그 서운하다는 얘기를 아직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아직까지 즐겨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님 오시니까 학교가 딱 떠올랐어요. 딱 들어오면서 이 중심지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동이면 주민자치에서 사실은 학교하고 교류가 전혀 없었는데 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 제가 간사하면서 그 지금 현 위원장님하고 논의가 됐고 또 주민자치 협의회에서 최초로 이제 학교 아이들과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다는 거. 예, 그래서 되게 들어오면서 반가웠어요. 또한 동이면 중심지 사업을 하면서 또 이제 학교의 위험 시설들을 제거하고 또 순탄치는 않았지만 네. 뭐 교육부 재산이니 뭐 누구 재산이니 이렇게 뭐 또 이제 실갱이도 버려졌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차근차근 좀 속도는 느렸지만 네. 좀 아이들을 위한 또 학교에다가도 투자도 되고 이 사업비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냥 지금 이렇게 어쨌거나 뒤를 돌아다 보면 뿌듯하고 아이들 그날 여기 뭐 아까 지금 우리 영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명의 아이들이 처음 와가지고 정말로 뛰어다니고 이게 누구 거니 물어봤을 때 내 거요 할 때 진짜 네. 저도 울컥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좀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우리 김영중 차장 저 친구 얼굴 보면 네. 참 어떤 때 미안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었어야 돼요. 사실은 개발공사 우리 감독부서도 좀 같이 있었어야 제가 대화가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 친구들이 지금은 아마 저를 삼촌처럼 뭐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대화할 정도는 됐다고 저는 봐요. 네. 맞죠, 차장님? 네, 맞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대답이 되게 편안하게 들렸어요, 지금. 눈치를 보는 것 되게 같은데. 편안하게 들렸어요. 사실은 뭐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면서 정말로 좀 어떤 때는 강하게 또 어떤 때는 유하게 이렇게 이제 좀 진행자들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주민들이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저게 언제 다 만들어지냐, 언제 시작하냐, 뭐 했냐, 뭐 이런 것들이 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또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경험들이 좀 다수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생각을 이제 많이 잊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이제 이 영양강화 사업 쪽은 정말로 이 건물이 만들어졌을 때 이 내용을 뭘로 채울 것인가가 거기서 다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그냥 교육을 한번 받고 다른 데 가면 거의 그걸로 일몰이 되지만 저희는 이 영양강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건물 안에서 내용물들이 채워지기를 간곡히 바랬던 거고요. 거기서 특히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도 이제 우리 지역의 강사를 길러내보자. 그래서 인력 수출을 우리가 영양강화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강사 선생님을 키워서 외부로 수출을 보내자. 또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프로 강사들이 아닌 분들을 지역 강사분들을 모셔다 놓고 또 이게 이제 프로로 키워내는 역할이 쉽지가 않잖아요. 진행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 빌어서 아닙니다. 이쁘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제가 예상한 컨셉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영중 차장이 이제 저한테 이제 서운했던 거를 얘기할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서 꼬박꼬박 따박따박 제가 반박을 하고 네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그럼 김영중 차장한테 질문을 한번 해주시죠. 자칭 삼촌처럼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네. 지난 시간들 한번 돌이켜보면 어쨌든 그 용역사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분들 다 그거 받아줘야 되고 또 이때 공무원도 상대해야 되고 여기저기 눈치 봐야 될 자리 위치가 참 많은데 흔한 표현으로 가불병정 중에 병이나 이제 정쯤 되는 위치에서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어떠신가요? 사실 동의가 재미있는데 네. 사실 아이들까지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상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지역의 주민으로서 계속 존중받기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네, 요구가 네. 있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또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데 아이들의 불편사항이나 그리고 어려운 사항 그리고 학부모들의 입장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사실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어른들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 대부분의 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에 대한 것들도 다시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처럼 또 아이들을 네. 또 이야기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이 오해가 없으시도록 다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은 아이들도 지나가다 보면 선생님 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오늘은 또 왜 왔어요? 막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네. 그리고 우리 언제 또 대회 나갈 거예요? 막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이제 하더라고요. 자신감이 붙었군요, 애들이. 아유 이제 박효석 강사님한테 서운했던 게 얘기하라니까. 네, 포인트가 안 놓치십니다. 성격이 얼마나 불같으신지 오늘 아침에 분명히 보고해드렸는데 오후 1시에 전화하셔서 너 왜 안 했니? 이거 뭐니? 라고 물어보시면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가령 자, 라디오 장비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네. 볼까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지금 이 방송 이 라디오 장비가 장비를 이 장비를 들여오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 장비를 구입을 하기를 합의는 했지만 네. 사실은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개발공사에 다시 보고를 해야 되고 개발공사는 또 군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라 네. 라는 저희가 이제 승인을 받는 건데 그 와중에도 코로나가 또 겹치고 막 이러는 승인 과정에서 가사님 사기로 했는데 왜 내일 안 사니? 네. 내일까지 가져와라. 아니요, 내일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승인이 안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누차 드려도 그럼 내일 모레까지 들여와라. 이런 거 그리고 네. 여기 도서관에 이제 책을 네. 사실은 이 책들을 고르는 작업들도 저희가 사실 걸음에 저희 대리와 함께 제가 이제 같이 네, 진행을 네. 했는데 이 책을 하나 고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책을 직접 고르셨다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책을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 책을 당장 구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서점에 가서 이 창문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네. 서점에서도 뭐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되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근데 간사님께서는 그런 거 없어? 내일까지 1000권. 내일까지 1000권 들여와. 왜 안 돼? 안 됩니다. 왜 안 돼? 라벨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작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아니야. 그럼 이틀? 되니?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몇 번을 하다 보니 거의 이제 한 달쯤 되니까 안 된다고요. 그냥 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안 돼요. 안 된다고 아직 기한 남았잖아요. 남았어요. 이렇게 그냥 네. 뒷말을 하는데 그랬답니다, 간사님. 왜 그러셨어요? 사실 절차라는 게 있다는데. 절차라는 게 업체들은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사용자들은 사실은 우리만의 또 진로폰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건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주민들 마음이.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거나 이게 논의가 돼서 한 달이 지나 2달이 지나면 누군가는 하나가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 네. 보고 체계가 느려졌다는 건 누군가는 그 중에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감독부서가 이제 아주 여러 군데 농림부까지 이제 네 군데가 되잖아요. 감독부서가. 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 누군가는 하나는 이제 걸립니까? 예, 일을 안 한 거죠. 아는 데가 딱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감독부서에서는 특히 이제 핑계를 이렇게 댑니다. 그 담당 업체에서 늦었습니다. 예, 늦게 서류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업체 탓이다? 업체한테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까? 그 서류 올렸냐? 올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친구한테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죠? 야, 그거 올렸는데 왜 안 갖고 와? 네. 왜 안 갖고 와? 네. 당연히 갖고 와야지.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려?
무슨 하나 1,000만 원짜리 사업하는데 무슨 3년씩 걸려. 그럼 우리 주민들은 여기 월급 받냐? 이게 우리는 지금 6년을 했잖아요. 네네. 6년 동안 시간을 다 뽀개갖고 다 봉사하러 나온 사람들인데 추진위원분들 그리고 빨리 이게 공간이 이제 정리가 잘 돼서 막빠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빨리 운영위원회가 조직해서 이게 운영이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늦어지니까 계속 짜증이 나는 거죠. 라디오 신문을 만들어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네. 시골에서는 글로 쓰기가 힘들어 하시니까 네. 이 서울에 선진지게 날 갔더니 라디오 방송을 하니까 이게 또 말은 잘하시네.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야 이거 라디오 방송이 우리한테 더 맞겠구나. 그래서 이거 라디오 방송 기계를 사기로 결의를 했는데 또 안 갖고 와. 근데 왜 안 갖고 와? 빨리 갖고 와야지. 연습을 해야지. 니들 떠나면 누가 이거 연습시킬게요. 맞잖아요, 그죠? 네. 장비가 네. 빨리 몇 달 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방송도 해보고 또 기계도 만지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나는 이제 마음이 조급한 거죠. 네네. 이게 시골 사람들이 또 기계치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컴퓨터 기기치라기보다 낯선 거죠? 안 예. 다뤄보셨으니까.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다른 때 같으면 지금 제가 유하게 표현을 하는 건데 방송이니까 그래서. 예, 방송이니까 정말 점잖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 안 했겠죠. 달달 볶았겠죠. 10분에 한 번씩 전화로 해서 네. 독려를 하고 그러니까 짜증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짜증나도 어쩔 수 없죠. 다 알지만 예. 주민을 또 대신해서 대표해서 예. 추진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떨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걸 지금 인터뷰를 하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분 나쁜 게 이런 악역을 위원장이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악역을 했는지 지금 후회가 조금 되는 것들이네요. 아니 요거는 보통 이게 사무국장이나 간사님이 악역을 하시고 위원장님이 뒤에서 달래주고 이런 거 보통 하지 않나요? 근데 내가 농촌 중심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여러 군데를 갔는데 네. 조직체가 저희가 달랐어요. 다른 데들은 위원장님이 간사가 그런 걸 없어요. 하던가요? 다른 데는 간사가 없습니다. 추진위원, 사무장, 위원장. 네네. 딱 땡인데 여기는 또 간사가 하나 더 있어서 시어머니가 하나 더 있으니까 네. 업체가 또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빛이 재반박을 하고 싶다는 눈빛이 막. 그래서 네. 보고를 3번 해야 됩니다. 보고를 네, 어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고 네. 위원장님 하시면 될까요? 네. 간사님께 다시 보고 드리고 네. 간사님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님이랑 상의해라. 그리고 위원장님이랑 또 상의해서 위원장님은 간사랑 상의해라. 서로 또 이렇게 네, 서로 미루시더라고요. 미룬 게 아니라 이제 알려주라는 거죠. 네네네. 꼭 두 분을 같이 만나는 거는 아우. 힘든가요? 한동안은 19년도에 제가 다시 돌아오면서 네. 컴백하면서. 네, 컴백하면서 항상 세 분이서 위원장님, 간사님, 사무장님 네. 그래서 항상 커피 타임을 가졌었습니다. 한동안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이제 네네네.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네. 올 필요 없다. 그리고 나서 근데 올 필요가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4번, 5번 올 필요 없는 게 그게 왜 이렇게 자주 왔어요? 그리고 올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럼 그전에는 더 자주 왔어요? 4번, 5번보다? 아니요, 그 정도는 그때는 한 번 정도 왔었는데 오히려? 예, 뭐 이상한데 왜 듣다 보니까 올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4번, 5번씩 부르시더라고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네, 두 분 다 말씀 맞습니다. 우리 간사님이 네. 우리 중심지 사업을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든 것을 다 우리 간사님이 주관하셔가지고 네. 이끌어왔어요. 우리 위원장님은 중간에 위원장님으로 하신 것이고 우리 간사님은 우리 공모사업 시작서부터 네. 그렇게 하면서 다 몸도 다 그냥 이끌어가면서 하셨는데 우리 사실은 우리 중심지 사업이 우리 박희소 간사님이 아니었다면은 네. 우리 동면 중심지 사업이 과연 네.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능력이 아니면 해낼 수가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모든 일을 추진력 있게 했음을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중심 네. 사업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건데 우리 이천선 위원장님이 시작을 하면서
그 후로 이제 우리 박정호 전 원장님이 같이 박효석 간사님하고 중심 사업을 추진했을 적에 네. 다른 분이 과연 간사나 또 우리 박정호 전 원장님 아니었으면 중간에 아마 주저앉을 수도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돌적인 힘을 능력으로 우리 전 위원장 뒤에 저 박정호 위원장님이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 또 간사님이 그 힘 능력을 해서 위원장 뒷받침 해줘가지고서는 우리 중심지가 네. 오늘날 잘 마치고 건설돼서 네, 네. 이제 개관이 곧바로 얼마 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말씀을 들어보면서 뭐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의 그 이제 노고나 뭐 이런 건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등장한 라이징 스타로 김현용 협의 회장님께서 이야기의 이게 조절하는 게 두 분은 상황을 붙일 듯 했다가 또 이렇게 딱 이렇게 해축해 세워주시는 이 솜씨가 협의 회장님 DJ로 오시면은 굉장히 동해 말라도 잘 어울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우선 들고요. 그 우리 그 간사님이랑 그 우리 이제 차장님이 그 감론을박을 이렇게 지그시 보시면서 위원장님 이게 힘드셨대요. 예. 두 분 다 힘드셨대요. 뭐 하셨어요 그때?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간사님이 네. 보통 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칭찬하는 좋은 뜻이죠? 아니 좋은 뜻이고 네. 그렇게 이 추진력이 너무 월등히 좋아가지고 저 같으면 이렇게 지금 이걸 해내들 못했어요. 저 우리 간사님이 아니었으면. 네. 아니 근데 앞에서 또 뚫고 나가시는 힘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또 뒤에서 그런 분만 있으면 또 이게 수습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뒤에서 옆에서 다 이렇게 그 수습을 제가 걸음니다. 저 위원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몇 타임이 치고 들어오시는 거로 전체 구도에서 약간 깨지는데. 그 수습을 저와 여기 박정우 위원장님께서 다 그래요? 야, 사실은 좀- 제가 재밌는 얘기 좀 네. 에피소드 좀 얘기할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 지역 선생님들을 쓰다 보니까 크고 작은 갈등들도 많았었어요. 아, 예. 또 우리 지역 선생님들이니까 업체가 조금 이제 서운하면 저희한테 일릅니다. 아, 예. 지역 주민들이니까 또 일러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앞에서는 또 악역을 또 업체를 뭐라고 하는 것처럼 또 악역도 가야 되고 네. 또 뒤에 가면 또 업체한테 짜장면 사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예. 짜장면. 안 먹어봤어요. 짜장면 안 얻어먹어봤어. 자, 짜장면을 일단 김영준. 킵하고, 예. 김영준 앞으로 이제 오늘 지금 포도 먹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저거 포도 내가 오늘 따는 거다. 짜장면 일단 제가 적어 놓을게요. 짜장면 진실은 다음 시간에 밝히는 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런 크고 작은 갈등들도 되게 네.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어쨌거나 우리 지역에 이제 선생님들을 훈련시킨다는 게 네. 예, 되게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또 쉽지가 않죠. 가불병이 네. 훈련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이게 쉽겠어요? 어렵죠. 이게 주민은 갑이잖아요. 네.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데 우리 진행자는 병이라고 하셨잖아요. 병이 갑을 훈련시켰어요. 네. 이건 기회를 크게 준 거죠.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기회를. 그쵸. 이제 보통은 저희가 영양 강화 사업하면 저희가 강사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다시 갑으로 올라설 때가 딱 그때 희열을 한 번 딱 느끼거든요. 지금 넣을 때. 네. 그런데 한 번도 동해에서는 갑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희열이 없었습니다. 야, 1년에 한 번 느낄 수 있는 그마저도 그거를. 네. 잔인했네. 지역 강사를 쓰라고 그래서 희열을 못 느꼈다네. 네, 그래서 왜냐면 지역 강사님도 네. 저희한테 섭섭하다고 아. 막 얘기하시고 와 이러니까 네. 사실은 그 당시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 재미있고 그 당시 선생님들 다 재미있고 지금은 네, 네, 네. 다 잘 지내지만 그때는 그런 게 왜 이렇게 섭섭한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간사님께 막 너무 힘들다 섭섭하다 네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그런 적도 있어? 어딨어요?
삐져가지고 안 한 게 그럼? 누가 삐졌어? 우리 김 차장이 이제 섭섭하다고 따지니까 이 새끼야 이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네. 제가 이제 뭐라고 했지 또 이제 달겨줬어야 되는데 달개면 제가 꺾이면 요거 케어를 못 하겠구나. 저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머리를 쓴 거죠. 라고 그래. 네가 그래 한번 언제까지 가나 봐라 그랬더니 아 이 자식 결국 그만두려고 하네 회사를. 극단적이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참 그때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했었죠. 예, 미안했었고 또 그래도 이제 회사 그만둔다고 할 때 좀 달겠죠 제가. 진짜 힐링센터. 어깨 좀 다독거려 주는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 2017년까지 회사 다니시다가 2018년도에 이제 동의권이 아니라 다른 걸로 나가셨다가 2019년도에 부서가 바뀌었다 2019년도에 오신 거잖아요. 그 사이에 동의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신 적 있어요? 있었죠. 네. 진짜 대박. 아니,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여기 사실은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게 야간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간에 일을 하고 또 들어가서 또 동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의 일을 끝나고 나서 교육이 끝나고 가서 또 이제 다시 또 동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동의 일로 또 밤을 새야 되는 행정적인 여기서 뭐 8시, 9시 일이 끝나면 청주 가면 10시, 11시인데 네, 10시, 11시인데 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났는데 이게 재밌어야 되는데 지금은 동의 너무 재밌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동의에 가면 나한테 또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박효서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네, 간사님도 저랑 눈도 안 마주치는 것 같고 위원장님 항상 관대한 위원장님도 저한테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심경이 뭔가 벌렁벌렁하고 불안하고 네,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번이 굉장히 크게 와서 시련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와서 네. 이 일은 나랑 안 맞구나. 안 맞구나. 왜냐면 아니 간사님이랑 안 맞았던 거예요? 옥천이 그 일이 안 맞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근데 그 신기한 게 어떻게 아셨어요? 그만두려고까지 하는 걸 알고 또 잡아챘다는 게. 아니 나한테 그랬어요. 저하고 적성에 이 일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이게 너 나 힘들게 하지 마라. 나 너 때문에 그만둔다. 응연이 협박을 한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가 이놈 봐라 이거 이게 직장을 그만둬? 이게 책임감이 이렇게 없던 놈이야? 내가 봤던 김영중이가 아니잖아. 이제 근데 잠깐 멘붕이 왔었죠 저도.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몰아세운 건 아닌가 이런. 아니 사실은 많이 몰아세웠죠. 그렇죠. 네, 많이 몰아세워서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참 적응이 안 되네. 훈훈했다가 이렇게 위태위태했다가. 아니 진짜 힘들게 시켰어요 일을.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역량 강화 업체나 뭐 하드웨어 업체나 똑같이 시공팀이나 그냥 자기들이 진행한 대로 갔을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오늘까지 이 계획을 갖고 가다가 또 주민들의 의견이 바뀌면 저희는 바꿔버렸거든요. 예, 지금까지 일했던 게 다 이제 백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량 강화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역량이 실제로 높아지니까 네.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죽어라고 보고해서 감독부서에 다 하락을 맡은 걸 내가 그거 안 돼. 다른 걸로 하기로 했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시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또 그러니까 밤에 가서 또 일을 했다는 얘기가 그거 같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지금 그럴 거면 나 때문에 계획서를 많이 써봤으니까 앞으로는 더 잘 쓸 거 아니야. 그만큼 그 자료가 많아졌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제가 그거 나 줄래? 어쨌든 그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두 분 다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그리고 근데 또 김영준 차장님도 그 직장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 또 집안의 또 그죠 가족 구성원으로서 아이도 키워야 했을 테고 지금 또 이제 뭐 딸로서 며느리로서 뭐 여러 가지 역할들 부여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하시려고 했으면 참 쉽진 않았겠다. 워킹 맘으로서 사는 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진짜 포도를 원 없이 먹었거든요. 진짜 옥천에 와서 포도를 원 없이 먹었고, 그 당시에 이제 하도 남으니까 샤인머스켓 막 이런 네, 것들을 네. 막 집에 올라가니까 우리 애기가 어느 순간 옥천에 갔다 오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뭔가 올 거다. 아, 엄마 옥천 엄마랑 먹을 게 오니까. 엄마가 오면 음. 옥천에 갔어? 그래서 왜? 그러면 상자를 보면서 아 그래 옥천 일이나 많이 해 이러면서 입맛이 고급화가 됐겠네요, 입맛이. 캠벨 같은 거 잘 안 먹겠다. 벌써 저희가 한 1시간 가까이 다 됐죠? 아, 좀 얘기 더 하죠. 네. 어쨌거나 원래 동이면은 원래 그런 데예요. 좀 끝나자고 하면 더 해야 되고. 예. 뭐, 얘기 더, 밤도 셀 수 있는데, 듣는 분들이 또 너무 오래 하면은 힘들 수가 있어서. 제가 우리 면장님 얘기하고 네. 우리 위원장님 집에 갈 때 좀 얘기 좀 할게요. 그날 정말로 그 우산을 써도 우산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거든요. 위원장님. 비가 오는 날이 되게 많네요. 네. 진짜로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그 마을회가 경로당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전화를 하고 갔는데 3시 갔지요, 저희가. 이제 그만두고 위원장 한다고 거짓말 시켰던 이천순 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내 후임 이장협의회장. 제가 꼭 그건 붙입니다. 선배 이장 협의회장이에요. 예, 선배 이장 협의회장. 3시 갔는데 진짜 그날 비가 엄청 왔어요. 그죠? 모처럼 엄청나게 굵은 비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완전히 묵은 때를 씻어주는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천순 위원장이 그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내가 무서웠다고 자칭 무서웠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박정옥 위원장이 이제 여성분이 오셨죠. 근데 저는 이장을 하면서 이제 여자 위원장님하고 처음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아, 한평생 여자이장을 만나보신 적이 없어요? 아니, 그죠? 면장님. 면장으로? 내가 이장하는 동안에 아. 예, 처음 만나봤죠. 그런데 어쨌거나 좀 여성분이라 좀 섬세하고 좀 부드럽지 않을까 했는데 이건 선머스마가 왔네. 걸음걸이도 나보다 5배가 빠르지.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할 때마다 이제 그 면장을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제 사실은 뭐 친누님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이제 이 중심지 때문에 훨씬 더 끈끈하게 저하고 이제 교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제2의 이제 자기 은퇴 후에 이제 살 곳에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제가 활동을 하는데 거기도 함께 다녔었고, 그래서 아마 우리 중심지가 더 살들이 더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떠났던 위원장님 그 조 엑스녀 있잖아, 같이 함께 했던 그분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예. 떠났던 면장님 있다고요? 아니요.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이제 제가 박효서 회장님 웃을 때는 멋져요. 근데 인상 속에 있으면 되게 무서워요. 제가 인상이 더럽지. 진짜 그래요. 이 동의면에 오기 전에 군에 한번 몇 년 전에 봤을 때 네. 인상을 쓰고 있어서 무서워서 제가 커피를 안 갖다 드렸습니다. 아. 근데 알고 보니까 또 되게 연약하더라고요. 한편에는.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고.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이 동의면이 중심지가 없잖아요. 보통 소재지에 상가들도 있고 뭔가 이렇게 집단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돼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동해면의 특수성으로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분산이 돼서 소재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오기 전부터 들었을 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어요. 왔는데 정말 김낙정 위원장님하고 박효서 간사님하고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박효서 회장님이 저보고 성질이 급하다 그러는데 급한 편이에요, 박효서 회장님이. 그래서 비가 오면 아침에 새벽부터 다 돌아다녀요. 이 중심지 사업도 그러니까 지금 김영중 차장님이 힘든 게 될 때까지 전화하라고 될 때까지 확인합니다. 일을 시작하면. 독하다. 그러니까 큰 장점이면서 이제 그 상대에 있는 사람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 동의면은 어떻게 보면 박효서 간사님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힐링센터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동의면의 간사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효서 회장님하고 같이 일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일을 했어요. 활기차고. 그리고 이제 그 후임으로 김현용 협회장님도 오셨는데 정말 여기 동의면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없었다면 아마 여기가 네. 삭막한 그런 지역으로 남을 텐데 학교 근처에 이렇게 좋은 도서관, 힐링센터가 이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벌써 오늘 이게 김영준 차장님 오늘 힐링 하신 것 같아요. 조금 그동안의 서운함이 좀. 이제 다 가라앉으면 아. 올 때마다 이제 신납니다. 아, 그래요? 아. 벌써 힐링센터로서 역할을 아주 크게 최소 해줬습니다. 한 명은 힐링이 됐네요. 최소 한 명은. 그래서 앞으로 이 힐링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이 돼서 정말 행복동이 이 동의가 옥천으로 대한민국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네. 그런 중심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장님, 제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자 면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 참. 교장 선생님이 여자분이었어요. 아, 동의초등학교 예, 교장 그 학교 선생님이요? 문을 그래서 더 쉽게 열고 들어간 거를 그 도움이 되게 컸다는 걸 얘기 듣고 싶었는데. 이야기 열필 참 샜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왔는데 제가 동의초등학교를 입학을 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그런데 오니까 저희 시대에도 정말 여자 교장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오니까 여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저보다 젊어요. 근데 일을 하시는 스타일이라든지 사고 방식 자체가 정말로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의 그 교류, 학교 들어가는 거 보통의 일반 주민이 학교에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의 사고방식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일반 주민도 끌어들이고 학교에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협의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 방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요새 아이들 급식하느라 구내식당 있잖아요. 구내식당을 가서 구내식당이 낡은 것을 또 저희들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일반 우리 주민들이 또 건의를 해줘서 그거를 또 이 보수를 하게 되고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이 조경의 교장 선생님이라고 네. 탁월해서 저희들이 같이 일하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네. 도교육청에서 스카우트 해갔어요. 지금 그럼 도교육청에 계신 거예요? 네, 장학관. 네, 장학관님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그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운 분입니다. 조경의 교장 선생님 그립습니다. 올릴 때, 이 파일 유튜브 올릴 때 꼭 해시태그 충청북도 교육청 조경의 장학관님 해시태그 꼭 올려주세요. 알러브 조경의. 여기 동의면 사람들이 김병우 교육감한테는 좀 섭섭하다는 이야기도. 교육감까지 하나요, 오늘?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만 1년만 더 뒀으면 네. 정말 더 많은 일들을 또 이렇게 더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네. 아쉬움도 있어서 네. 사람이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좀 그 지역을 위해서 내비두고 흘리고 갈 때는 좀 흘리고 가라고 김병우 교육감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방송 시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정하려고요.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네.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옥천군에 9개 읍면이 있어요. 9개 네. 읍면이 있는데 읍면 중에 우리 동면이 옥천읍, 이읍면, 그다음 이제 동면이 인구가 세 번째 많아요. 네. 세 번째 많은데 동이면사무소 소재지 쳐놓고 제일 빈약한 데가 동면입니다. 네. 우리 제일 작은 안남면도 구색을 갖춰놓고 다 갖춰놓고 안남면 소재지에서 장도 서고 그러는데 네. 동면에는 구멍가게도 하나 없고 카페도 없고 면사무소 일보러 와가지고 볼일 보고 어디 가서 좀 커피 한 잔 마실 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식당에 있어서 편하게 앉아서 식당을 식사를 하는 자리도 없어요. 제일 빈약한 데가 동면인데 그 역할을 제일 빈약한 자리에 우리 힐링센터가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 역할을 힐링센터가 해야만이 네. 우리 동인이 빛이 나는데 우리 방송을 통해서 우리 동인 면민들 모두 다 또 옥천 군의 국민들도 다 같이 우리 힐링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십사 방송 통해서 이 기회를 말씀드립니다. 저도 건의 좀. 예! 저기 협의회장님 계시니까 여기 북카페에 커피 내리는 기계 좀 하나 사주세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니. 싸우서 볼일 보시고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힐링센터 운영비를 대단히 주민사업비로 3천만 원을 받아놨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사실은 저희가 전반기에 버스가 구입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이제 구입이 늦어지고 이제 이 자동차 회사하고 이제 조달청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졌는데 그 운영비를 사실은 버스 기름값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쓰려고 그랬어요. 여기 전기세, 수도세 뭐 공과금들 되는 걸 쓰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공사도 사업도 좀 몇 달 늦어지고 하면서 좀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 같아서 운영비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그렇죠? 이제 고객이 그러전에도 아니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또 얘기를 할게요. 거기 걸고 놓으면 지금 내가 할 얘기를 못 하잖아. 네. 이제 운영비가 우리가 수개연에서 세웠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반말하시면 돼. 더군다나 선배 협의회장한테 선배 협의회장이라도 내 얘기를 끊으면 반말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말하지 말아. 이 방송에서 반말을 갈 때까지 가보시죠. 한번. 이게 이제 우리가 수개연에서 세워졌을 때는 1년간 쓰는 거를 예산을 세워졌는데 지금 개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해주는 것이 전략이 돼서 그 부분이 남는 거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을 남는 거를 활용 방안을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활용할 수 있게 하면은 가능한 건데 이게 활용 방안을 다른 데로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은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힐링센터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든 걸 다 계획을 세워서 사용을 하면은 문제가 나지 않고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문제는. 예, 저도 전직 그래도 수계위원장 해봤잖아요. 그럴 때는 저 존댓말 붙이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차장님이 돌아가셔서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10시, 11시 들어가셔서 계획서를 하나 쓰세요. 늘 그랬듯이 계획서를 이제 여기 바리스타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서 하나 쓰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할 이야기들은 훨씬 더 많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은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주 화요일날 저희가 또 녹음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힐링센터와 동의 중심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이야기를 나눴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공간을 거점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 계획이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 마을버스라든지, 지금 이제 뭐 사무장님이 말씀하신 뭐 카페를 운영한다는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또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문제들도 쉬운 숙제들은 아닙니다만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첫 녹음이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오늘 오셨던 분들 다 같이 나오셔가지고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는 걸로 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차장님 한 주말 쉬면서 오늘 미처 못했던 더 욱하는 것들 다 기억하셔가지고 네 오시면은 다음번에 더 많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거의 뭐 간사님이랑 그죠? 차장님이랑 두분 특집인 것 같아요. 우리 협의회장님이 중간에서 싸움도 붙였다가 말리기도 했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해주시고 아무튼 그럼 오늘은 이렇게 박수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네, 잠깐. 다 도와서 다 잠깐이래. 잠깐. 제가 영양 강화 사업을 하면서 네. 첫 녹음이잖아요. 네. 첫 녹음에 꼭 감사하다는 인사를 왜냐하면 제가 동의를 이제 와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저를 신뢰해 주시는 이제 지지 세력들도 세력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 팬클럽이 생겼나 보네. 저희 동네만 지나가도 네. 아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께 꼭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힘들지만 네. 옥천이 와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미있고 신나게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꼭 첫 시간에 네. 그 분들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힐링센터의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네, 이렇게 된 거, 네, 나 꼭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 있으시면은. 나 애껴 놀래요. 간사님은 한 템포 좀 애껴놓는. 사무장님,
저희 이 마을 라디오 이제 녹음을 하는데요. 저도 말주변이었고 이게 이제 방송 기계 앞에서 이렇게 떠들라니까 떨리기도 하고 긴장이 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재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재밌죠? 네, 재밌어요. 해보면 그래서 진짜 재밌습니다. 저희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라디오 동아리 팀을 한 팀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이면 주민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이 방송 들으시고 참여하시려거든 화요일, 목요일, 다음 주 화요일 7시까지 힐링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꼭 같이 참석하셔서 이 재밌는 네. 기회를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석하리 부녀님 오세요. 이거는 해보시면 압니다. 이 재미는 이제 해보시면은 누구든지 다 이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래도 오늘 공식적인 마지막 마무리 멘트는 위원장님 말씀으로 끝맺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라디오 방송을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말이 맥히고 그런데 여러 분들도 오셔가지고 연습을 체크하시면은 즐겁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